의외로 부부의 갈등은요,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양말은 왜 뒤집어 벗어놓는지, 설거지는 왜 그때그때 안 하는지, 아니 이런 머리카락은 왜 그때그때 안 치워주는지, 아니 왜 변기는 올리고서 내려놓질 않는 거지, 뭐 이런 거 등등. 정말 이렇게 유치하다 생각했던 일들도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이걸로 정말 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속기부부의 끼녀입니다. 오늘은 부부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부부간의 에티켓 필요할까요? 부부가 만남에서 지금까지 에티켓을 지켰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부부 사이에 가장 에티켓을 지켰던 시기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떠올려 보면 연애 초반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사이에서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매너를 지킵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매너에 어긋난 행동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MPFC 내측 전전두피질에서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인지하는 그 영역이요, 굉장히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동일시한다고 해요. 즉,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요. 다른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무섭지 않나요? 영화 어스도 아니고 나랑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소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지하는 그 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부의 에티켓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너와 에티켓은요,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매너는 에티켓에 비해서 조금은 유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에티켓이라는 강제성이 조금 들어간 단어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살다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갑자기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일단 결혼 전에는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방구석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옷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벗어놔도요, 아주 놀랍게도 며칠 뒤면 깨끗하게 빨아져서 내 방 위에 올려진 마법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이죠? 우리 부모님의 노고 덕분이었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저 익숙했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바로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집안일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일은 내가 아니면 얘가 해야 된다는 것. 의외로 부부의 갈등은요,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양말은 왜 뒤집어 벗어놓는지, 설거지는 왜 그때그때 안 하는지, 아니 이런 머리카락은 왜 그때그때 안 치워주는지, 아니 왜 변기는 올리고서 내려놓질 않는 거지, 뭐 이런 거 등등. 정말 이렇게 유치하다 생각했던 일들도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이걸로 정말 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에티켓으로 제시한 부분이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누구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사입니다. 정말 의외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인사죠. 아이가 타인을 보면 인사하라고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사성을 중요하게 봐서 그게 고과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인사하시나요? 가족끼리 왜 이래?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무슨 인사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인사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봐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할 때 서로 출근 잘해, 잘 다녀와 이런 인사 하시나요? 다녀와서, 다녀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하는 이 인사가 오글거리는 인사가 아니라요,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또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도요, 평상시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어디 나가서 인사 하나만큼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불어는요, 감사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는 서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알아줄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그와 나는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우리 말하지 않아서 오해 생기고 언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요, 칭찬 같은 좋은 말들은 말하면 말할수록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면요, 차리느라 고생했어. 맛있게 잘 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맛있게 먹어줬으면요, 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집 청소를 해줬다면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음쓰를 버려주면 그도 버리러 가는데 얼마나 고생인가요? 자기 내려갈 때마다 진짜 너무 고생일 텐데 너무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뭐 회식을 해서 만약에 늦게 왔다.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지. 미안해. 이해해줘서 항상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우리 특히 명절 때요, 감사 인사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집이 편하지 않잖아요. 명절 내내 불편하게 있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해주면 피곤함이 녹을 수 있습니다. 진이야, 1박 2일 동안 고생했어. 집에 가서 푹 쉬자. 세 번째 부부 에티켓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가족끼리 왜 이래?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리고 10년 이상이 된 부부일수록요, 이렇게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그래요. 되게 신혼처럼 사시나 보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스킨십은 사실 신혼 때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부부 간의 스킨십은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스킨십을 하게 되면요,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가까운 사람의 스킨십은요, 안정감이 든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높아 보이는 배우자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는 스킨십, 싸운 후에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스킨십, 고마울 때 한 번씩 꼭 안아주는 그런 스킨십, 이런 모든 스킨십이 부부가 아니면 누가 해주나요? 저희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랑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내내 피로도라던가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꼭 포옹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자기 전에 1분씩 아이 컨택을 꼭 하거든요. 아이 컨택을 하는 이유는 아이 컨택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집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로 그걸 표현하는 건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요, 약 1분만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이 눈으로 표현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눈을 보게 되면요, 번갈아 가면서 눈을 쳐다보다가 서로가 빵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에 되게 슬픔이 있어서 한번 얼굴을 쓰다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눈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팍 튀어서 갑자기, 물론 스킨십이요,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부부간의 성관계일 경우는요,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는요, 오늘 컨디션은 괜찮은지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것도 부부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속기 부부가 생각하는 부부의 에티켓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인사, 세 번째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게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엇보다요, 에티켓은 부부 서로가 습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해서라도 습관화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